소득주도 성장 관련된 또 고용지표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날 조선일보가 청은 취업자 늘었다 하는데 현실은 60분의 1 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기사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라고 말했지만 올 7월 고용자 수 증가분이 작년 7월 대비 60분의 1에 불과하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분을 직접 비교하는 그래프를 싣기도 했었습니다. 그 그래프의 경우에는 비교 기준이 올해 1월부터 7월하고 박근혜 정부 기간 가운데에서는 2014년 1월과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취임 2년 차의 상반기 데이터를 고른 것이기 때문에 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못된 비교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폭을 먼저 보면요. 그래프가 좀 나와야 되는데, 취업자 수 증가폭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같은의 경우에 2013년, 14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2016년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23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 정도로 증가폭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시기는 고용이 얼어붙기 시작한 시점에서 출범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그 기사에도 강조되지 않았었고 최근에 이제 여러 비판,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의 경우 정부에서의 어떤 취업 실태를 보면은 비정규직 증가폭이 꾸준히 상승한 사실도 있는데 이런 사실도 그 해당 보도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해마다 대략 한 17만 명 정도 가량의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대략 한 9만 명 정도만 비정규직이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이 기사에는 돼 있지 않고 최근에 정부에 대한 비판에도 그런 내용들은 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에게 차관님, 기재부 차관님, 예. 이 비정규직 고용 인원 통계를 원래 3월, 8월 이렇게 두 번 내죠? 예, 예. 근데 올해 지금 8월 통계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부가조사 결과로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예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비정규직이 1년 평균 대략 17만 명가량씩 증가했던 추세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작년 8월에 발표된 수치를 보면은 한 9만 명 정도만 전년 대비 늘었는데 올해 8월 통계 수치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 예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언제쯤 나옵니까? 그럼 이 통계 수치가? 되게 한 거의 11월 뭐 이때쯤 나오지 않나? 제가 정확하게는 좀 시간이 그냥 걸립니다. 1년 이게 본조사에 대한 부가조사로 이게 시행이 되고요. 그 네. 결과를 다시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었던 그 고용이 얼어붙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이라든지 또는 비정규직 증가폭에 있어서는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강조를 해서 국민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비교를 할 때는 좀 항상 그 여러 가지 그 사항을 한번 감안해서 비교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그 취업자 수 증감을 갖고 절대적인 취업자 수를 갖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증감을 갖고 비교할 때는 그 전해의 그 기저 효과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그다음에 전반적인 그 고용 트렌드 뭐냐면은 지금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인구 구조가 급격히 이제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제반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그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비교 분석 작업은 약간 그 학문적 영역으로 해서 좀 시간을 두고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네. 그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그 77일 옥새 파업 당시에 입었던 손해다. 그래서 그런 손해를 배상해라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16억 7천만 원 정도를 청구한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죠. 네. 그래서 2심에서는 한 11억 6,800만 원 정도 배상이 인정이 된 상태고 이 네. 소송을 이유로 지금 조합원 6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의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죠. 네.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옥새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회사 측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소송 47억 정도 청구했던 소송의 경우에는 이미 회사는 취하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런 어떤 흐름에 맞춰서 좀 이 소송에 대해서 좀 취하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돼서 발표를 하면서 8월 28일 날 발표를 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그 진압이 경찰의 진압이 좀 위법한 경찰력 행사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과 또 같이 제기됐던 가압류를 취하할 것을 공고한 바가 있는데 맞죠? 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네. 그런 권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공고의 그 취지나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개선을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특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건 국가가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지휘 이 내용도 또 판단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찰에서 판단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정부를 대표해서 최종 판단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분들이 최근까지도 자살을 하고 계세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러시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당시 경찰의 어떤 진압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라는 공고도 나왔고 그런데 그 당시 진압 당시에 발생했던 손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유지된다. 이것도 약간 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무부 장관님, 제가 전에도 한번 이 관련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법사위에서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마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나온 겁니다. 네. 당시에 경찰의 진압이 위법한 경찰력 행사다라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위법한 경찰력 행사를 하다가 경찰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특히 권고 내용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과 그와 부대하는 가압류를 취하할 것을 담고 있는데요. 예. 네, 이제 그 공고안을 토대로 해서 소송 수행청이 경찰청이니까 경찰청에서 결정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서울 고검에서 소송 지휘를 할 거고 그 결과를 보고 법무부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금도 경찰청장님은 검찰의 지휘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셨고 또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경찰 쪽에서 결정을 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공을 서로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네. 근데 일단은 소송 수행청에서 판단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고검으로 보내면은 그 차후에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